이제 추석 연휴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명절 다가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음. 저는 이제 만나 뵀던 청취자분들 음. 또 좋은 관계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음. 작게나마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때?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맞아요. 선물 맞아요. 고민하시는구나. 네, 그래도 그래도 한 집에선 며느리시잖아요. 그래도 명절이 좀 부담되시잖아요. 능력 있는 며느리라서 자유가 있습니다. 어허. 이야, 부러워하시는 어머님들의 한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그렇구나. 네. 이재한 전문가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하. 이 명절은 어떻게 또 이 비집고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낼까 이거를 이제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즐겁고 해피한 명절이니까 음. 네, 해피하게 보내셔야겠죠. 맞습니다. 네. 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재한 전문가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고 뭔가 속상해하고 있고 다가올 두려움을 좀 걱정하고 네, 있고 두려워요. 막상 명절을 두려워한다는 우리 며느리 네. 며느리 대표 최지혜 전문가는 저는 돈 있는 며느리라. 돈 있는 아니고 능력 있는 능력의 그거 돈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그거 너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요. 네.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상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두 분께서 이제 변액연금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편 2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관련해서 두 분 가시고 나서 질문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두 가지만 저희가 추려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0505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변액보험 중에서 지금은 아무리 마이너스여도 결국엔 확정이율로 5% 보장해준다라는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여도 괜찮은 거죠? 안심하고 있어도 되죠?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음. 확정형 보험이 마이너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음. 확정이율로 5% 보장해준다라고 네, 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오해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에요. 보통 5% 확정형의 제가 알고 있는 연금 저축 상품들은 음. 연금 개시했을 때 그거를 예정 이율 5%로 적용을 해주는 거지 해지 환급금을 5%로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연금 이게 목적으로만 썼을 때 연금을 그러니까 연금 개시할 그렇죠, 때 그렇죠. 개시 5%. 금액을 5% 적용된 금액으로 개시를 해주겠다지 해지 환급금을 보면 사업비도 들어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환급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을 넘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럼 연금 개시 5%는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좋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 무슨 목적으로 준비할 거냐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난 진짜 노후에 쓸 돈이야. 내가 65세 이상의 어떤 나이가 되고 노후에 내가 국민연금과 함께 같이 받고 싶어. 그래서 난 노후에 연금 목적으로 가입한 거야. 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5%에만 꽂혀가지고 내가 중간에도 활용할 거야. 근데 5%를 준다면 너무 좋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굉장히 수익을 잘 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그냥 은행보다는 괜찮은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정도가 다예요, 사실. 왜냐하면 5%도 단리거든요. 복리가 아니에요. 5%짜리는 다 단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개시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 정도 개시되면 괜찮다 정도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중간에 해약을 한다면 원금조차도 받을 수 없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해 두셔야겠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개시했을 때 5% 확정은 받을 수 있다. 그다음 8, 90%는 넘습니다. 그렇군요. 저축형 상품이라서. 네. 그렇게 걱정 속삭이시면 마세요. 속삭이시면 저만 들어요. 자,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역시 변액연금 관련해서는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펀드 변경이 되는 상품을 이용해 보셔도 만약에 변환하는 게 조금 두렵다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1920님께서 자동으로 관리된다는 변액연금 AI 시스템으로 펀드 변환되는 변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것도 마이너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주세요. 그 아마도 변액연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눈에 불을 네. 켜고 우리 최재 아시죠? 제가 변액 주종목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네, 네네네. 전도사입니다. 응. 네, 저희 그 혜경 씨가 아마 방송 전에도 한번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쵸. AI가 돼 있으면요, 대부분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발 늦게 좀 보수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맡기는 거잖아요. 회사에 맡기는 거잖아요. 고객분께서 회사에. 그러면 회사에서는 보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I 자체를 공격적으로 이 프로싱을 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 채권 비율이 높고 좀 그래요. 아니 네. AI가 네. 바둑의 천재도 이겼고요. AI가 뭘 물어보든 다 답변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GPT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10만 억분의 1의 확률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무조건 돈을 딸 수 있게 이렇게 잘 해줘야죠, 펀드로. 근데 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런데 지금 시기가 그래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저희가 금리도 계속 내려간다고. 전문가분들은 예측을 하시잖아요. 제가 뚫릴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혜경 씨. 예리하게 쳐다보면서 질문. 전문가분들은 예측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말 그대로 예측이기 때문에 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AI가 아니라 조금 보수적으로 설정해놓은 AI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AI가 자동으로 설정하는 걸로 두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분은? 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거둘 거라고 거의 대부분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괜찮은 담당자분이 없으시면 AI 맡기셔도 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면 담당자든지 전문가에게 헬프 좀 점검을 좀 요청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헬프 요청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시작하기까지 9분 걸렸습니다. 네. 엄청난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제가 매주 우리 동키 여러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떤 주제를 고를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될까예요. 네,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매번 매일 매 시간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그쵸. 우리 고객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떤 부분을 해소를 좀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최근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또 오르는 달러와 함께 많은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이 달러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미 너무 오른 것 같은데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이제 한번 이제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쭈디, 최근 달러 환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뉴스 보니까 1,30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계속 이렇게 오를까요, 근데 달러가? 주디 네. 말대로 최근 달러가 1,330원대에 이르고 있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저렴했던 건 2021년 1월 1,080원이었습니다. 많이 내려갔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후로 1년 만에 30% 이상이 올라서 지금 22년 10월경에 1,44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달러 보험 뭐 이런 내용 진짜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죠. 네, 맞습니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 보험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선 달러 환율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례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환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우선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다른 나라들의 환율은 얼마나 이렇게 올랐나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유는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 가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올랐냐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오른 건지 다른 나라도 오른 건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 이유가 좀 찾아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보통 달러, 뭐 원화, 뭐 엔화 이 정도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뭐 사실 잘 안 찾아보시게 되는데 최근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환율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모두 30% 전후로 환율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막연하긴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달러의 원인이 있고 글로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 엔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은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위환화랑 엔달러 환율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위안화는 뭐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환율 상승을 좀 통제합니다. 네, 그래서 좀 배제하기로 하고 또 이제 주디 말대로 엔달러 환율은 저점 대비 45% 전후 막 이렇게 상승을 절반 했어요. 가까이. 그렇죠? 예. 네, 엄청나죠. 그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 불황, 그런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이제 향후 글로벌 경제에서도 일본이 점차 그 경제 지분이 좀 약화될 것으로 대부분 해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또 기관들이 엔화의 지분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또 영향이 있었군요. 네네. 네네. 지금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모두 아시겠지만 금리예요. 네,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뭐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주되고 명확한 이유는 금리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각국에 있는 달러 자산들이 그 미국으로 다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각국의 달러 자산들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럼 또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는 또 상승을 상승되겠죠. 하는 거죠. 네, 무엇보다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은 글로벌 환율 시장을 좀 좌지우지해요.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선진국이고. 그래서 그건 곧 달러의 강세를 바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디가 앞서서 달러 환율이 왜 자꾸 오르냐, 언제까지 오르냐 물어보셨는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연준위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잡히나요? 안 잡히죠. 안 잡혀요, 지금. 그렇죠? 잡혀라죠. 그러면 당장 환율이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당장은 내려갈 일이 없다. 어렵죠.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환율이 안 잡힌다면 금리도 떨어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달러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주디도 그런 달러 보험들 이야기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또 아마 또 이미 가입한 분들은 달러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이미. 그래서 이게 가입한 게 잘 단 거야, 못한 거야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보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이 달러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두 분 전문가님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달러 보험을 단순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짓기는 좀 어렵고요. 매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모든 금융 상품은 본인한테 맞게 준비하는 것이 아주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성향 분석. 맞아요. 네. 네.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도 우리 동키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네. 우선 달러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상품의 구분이죠.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것도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달러 보험도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달러 보장성 보험들은 종신보험입니다. 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달러 보험은 손해보험에서는 아예 판매하는 상품이 없고요. 생명보험사에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을 달러로 받고 적립도 달러로 되는 거예요. 매달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런 방식이고 환차액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것 자체가 좀 바르게 볼 수는 없다. 네, 환차액을 기대하는 상품 자체가 아닙니다. 네, 물론 사망 시에 달러로 약속했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지급할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내가 낸 돈 대비 원화 수령 금액이 당연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게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좀 더 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투자 상품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네, 겁니다. 이런 부분은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 3부에서 달러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 알아봤고 금리와의 연관성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이재한 전문가가 달러 보험을 가입할 때는 두 가지,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상품의 구분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3부를 마무리했어요. 네. 앞서 최지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한 전문가가 또 강조해 주실 게 있다고요. 맞아요. 일단 투자성에 관련돼서 이걸 투자 상품으로 보지 말아달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 가장의 사망보험금을 뭐 혹은 사망보험금 혹은 상속을 준비하는 어떤 종신보험을
조금 더 변동이 없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준비한다면 시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뭐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원화보다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왜 원하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지를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달러에 대해 잘 모르셨던 우리 동키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달러 아주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000원을 받을 때래 1달러를 받을래 하면 1,000원을 받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1달러가 더 가치가 더 크니까. 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한번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주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달러가 뭐죠?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화라고 볼 수 있죠. 네, 달러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모든 거래 또 모든 무역 거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사실 조금 작죠. 네, 성장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대부분은 무역 거래의 통화가 되는 달러는 미국의 성장과 상관없이 이미 거래의 기준이 돼 버렸어요. 거래를 하는 통화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또 찾아온다고 만약에라도 가정을 했을 때 원화만 자산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대응하기가 힘들죠. 우리 그렇죠. IMF 때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럴 때 외화 그러니까 달러를 소지하고 있다면 높아진 환율에도 안전하게 자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의 부재 시에 유용한 사망 보험금도 말씀하신 안전자산인 달러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면 확실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설명을 들으면서 왜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지 그런 반면에 왜 원화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장성 보험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저축성 보험을 살펴볼 차례네요. 네, 다음으로 달러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달러 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그날의 환율에 따라서 달러를 모으는 거고요. 이 적립된 달러를 납입기간 이후에 적용된 금리에 따라서 적립금을 잘 쌓고 필요시에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 해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달러를 모은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렵게 외화 통장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계좌가 이제 달러가 모이는 계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화 통장을 만들지 않아도. 네, 그래서 가입하시면 매달 자동이체일에 그날 환율에 따른 원화가 조금씩 출금이 되실 거고 보험료로. 네. 그리고 따로 통장이나 수수료는 붙지 않고요. 좀 재밌는 건 매달 환율이 다르니까 다른 금액이 출금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고정 납입이라고 해서 원화를 고정 납입해서 남는 부분은 추가 납입이 되게끔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좀 짜증 나잖아요. 매달 다른 돈이 나가면. 뭔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렇죠. 매달 놀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계 지출의 안정을 위해서 그냥 뭐 10만 원 이렇게 정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니버셜이라는 기능도 있는 달러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유니버셜 납입 네. 중지.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인출도 되고. 맞아요. 네. 아, 그런 기능이 모범생 맞다니까요. 탑재된 네. 달러 보험도 어떻게 있습니다. 저 캐스팅하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저희 PD랑 상의해 주십시오. 얼마면 돼? 캐스팅하시려면 저희 PD랑 상의해 주십시오. 얼마면 되는? 네. 저희 PD님이 PD가 포기할 것 같은데요? 저기요? 저를 좀 잡아줘요. 안 우리 보시는데요? 현아 PD? 전혀 안 보시는데? 네. 저런- 내가 사겠어. 오. 아무튼 원빈 이런 같았어. 네. 이런 이거 유니버설 뽀뽀지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좀 급하게 필요한 자금은 출금해서 사용 가능도 합니다. 또 입금도 가능하고요.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달러 유니버셜 종신보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축보험에서도 유니버셜이 있고요. 보장성인 종신보험에도 유니버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은 어떤 기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게 붙는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달러 보장성 보험과 달러 저축성 보험 설명은 들었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르지? 죄송해요. 일단 설명 기껏 해주셨는데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남네요. 아니 근데 많은 그러실 수 있어요. 분들이, 네. 그런데 일단 이름 자체가 다른 것처럼 목적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보장성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저축성은 적립금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은 사업비가 높고요. 저축성은 사업비가 낮습니다.
그래도 달러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비교적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달러 보험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달러 종신보험은 종신보험 사망 담보가 필요한 가장이 가입하기에 적절하죠. 네, 보장성 보험이죠. 네. 그래서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속을 예정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주식을 선증여하는 것과 같이 달러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실 겁니다. 네. 또 다음으로 달러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모두 원화로 되어 있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달러가 앞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은행에만 저축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만 하는 것보다는 달러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주 적절한 좋은 굿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달러가 오르게 되죠. 네, 반대로 경제가 번영할 때는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 공식은 달러 확보와 주식 또는 펀드 투자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짜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1997년 우리 IMF 때도 외화 부족으로 우리나라에 막 국가부도 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때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후에 외화를 두둑이 마련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분들도 이런 달러 준비를 든든히 해주셔야 합니다. 작은 포트폴리오는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준비하는 것은 안 되고요. 지난 시간 이제 변액보험 가입하실 때 펀드가 다양하게 있는 회사 선택하셔야 돼요 했죠. 네. 네, 왜 그렇다고 했죠? 다양해야 선택지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과 같이 내 작은 포트폴리오도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명 달러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 달러 보험을 투자로 생각하시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네, 안전자산의 확보 정도만 딱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차익을 보기 위한 선택만으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환율에 따른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있으니 안전자산 확보가 달러로 될 수가 있지만 그걸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짚어주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보험 판매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도 보면 권유를 받았다 혹은 내가 뭐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투자성 상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보험은 공시이율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은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달러 그리고 달러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자산을 다양한 화폐로 분산을 해서 보다 안전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두 분이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도움되는 정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달러를 해야 돼? 금을 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안전자산 하면 그 두 가지를 많이 생각들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달러에 대한 궁금증은 오늘 다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 금은 어때요? 요즘? 금이요. 금 지금 좀 비슷한데요. 많이 올랐죠. 거의 한 돈도 반 돈도 못 사잖아요. 맞아, 이제 너무 많이 돌 때- 올랐어요 요즘에. 돌 때 반 돈도 겨우 사야 돼. 그렇죠. 그런데 동일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그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긴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오를 만큼 많이 올라서 지금 기대를 하고 큰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조금은 가지고 계신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내려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큰 그래도 금액으로는, 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 우상향을 보고 있죠. 금도. 맞습니다. 사실 달러와 같이 우상향을 보고는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늦었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요.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1743님의 질문인데요. 퇴직연금으로 달러에 투자하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실물 달러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달러 관련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은 뭘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달러 보험과 실물 달러를 구매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동일하게 달러 보험도 그 보험료를 납입하실 때 달러를 구매하시는 거세요. 달러를 사시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제 보장성 보험금이 들어갑니다. 보험료 아니에요. 보험금.
내가 사망하거나 어떻게 뭐 재해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가장이시거나 뭐 이런 책임질 가족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 일이 모르는 거니까. 왜냐하면 환차익을 기대하고 하면 안 된댔어요. 기대하고 하면 안 되지만서도 어쨌든 환차익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살 때와 팔 때가 금액이 다르면 환차익은 환차익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이 괜찮겠다, 본인한테 필요하다 하면은 보험 상품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실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걸로 구매하시면 되는 거죠. 차이는 그거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직금 외에 자산이 더 있다면 해보실 만도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이 맞아. 퇴직금뿐이다. 그러면 사실 조금 네, 너무 이렇게 위험할 수 큰 있다라는 투자로 거죠. 생각을 네. 하시면.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다양한 하이에나가 달려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퇴직금으로 이거 하면 진짜 쏠쏠해. 맞아요. 요 가게 진짜 대박 날 거야. 네. 뭐 땡땡. 당신 나랑 동업 안 해보겠나. 뭐 이런 네, 거.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회가 있다 하면서 달려오시지만 물론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나한테 남은 마지막 자산이다. 이건 정말 내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투자가 됐든 제2의 인생이 됐든 정말 신중하고 정말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고민하고 또 한 번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라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 보험, 나도 달러 확보로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자. 네. 둘째. 달러 보험, 내 목적에 맞게 확인하고 가입하자.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자, 내일 예고도 부탁드려볼까요, 최지혜 전문가님? 네, 내일은 갈팡질팡하는 선택의 순간을 딱 잡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재현 전문가가 리듬 파워 같았는데 오늘은 또 잘 좀 해주세요. 아니 리듬 파워 같았어요. 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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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분 만만치 네. 않았어요? 네. 자, 두 분 오늘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